네, 반갑습니다. 인생은 이제 고통이란 주제로 오늘의 구절과 아포리즘을 해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구절 먼저 보겠습니다. I consider that our present sufferings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us. Romans 8:18 New International 버전이고요. 이것에 이제 어울리는 오늘의 구절은 니체의 아포리즘입니다. He who has a why to live can bear almost anyhow. 삶의 이유를 가진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고통에 대한 두 아포리즘과 오늘의 구절이 공통점이어서 근데 니체의 아포리즘은 좀 자주 등장하긴 하죠. 좀 식상하다 할 만큼 자주 등장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계속 니체가 통용되는 이유는 계속 회자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만큼 좀 와닿는 아포리즘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글 주제이기도 하고 유튜브 컨텐츠의 주제이기도 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Waiting for glory, the meaning that shines through suffering. 영광을 위한 기다림, 고통 속에서 빛나는 이유. 고통 뒤에 찾아올 그런 영광 혹은 살아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내용의 주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인생은 고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다고 봅니다. 여러 방향에서 주제가 나오기도 하죠. 뭐 불교에서도 인생 고통이다. 뭐 쇼펜하우어도 인생은 이제 고통과 권태 이 두 진자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축을 왔다 갔다 하는 진자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도 이제 황정민 배우가 배역상에서 인생은 고통이야 몰랐어라는 내용을 이병헌 배우 이제 배역을 맡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었죠. 그러다 이제 인생 빵꾸 나는 소리가 들렸던 씬이 있는데 각자 고통과 시련을 견디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에게나 고통 혹은 시련은 아님 둘 다 찾아오기 마련이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어떤 상황에서도 초연할 수 있는 건 결국 고통은 우리에게 찾아올 영광에 비하면 별게 아니라는 그런 사실이겠죠. 그렇게 고통을 견디는 힘을 기른다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시련에서도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늘 찾아오기 마련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이런 아포리즘이나 오늘의 구절만 본다면. 물론 고통이 늘 찾아오는 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기른다고 하더라도 막상 찾아오면 아플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시련 혹은 뭐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었었는데 저는 그 원인이 저 스스로의 어떤 게으름이나 무지 때문에 왔다고 보입니다. 학생 때는 물론 공부를 했지만 취업 준비해서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결국 대학생은 마무리하지 못한 채 실패로 돌아갔고 그래서 그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호주로 떠났으나 그때도 이제 영주권을 좀 빠르게 얻기 위해서 캐나다로 갔다가 결국은 저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렇게 한국 제주 땅에서 두 차례 직장 생활을 시도했으나 또다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죠. 지금의 저가 이제 다시 삶에 있어서 재도전을 하고 있는 셈이죠. 저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 즉 이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주저앉아서 결국 이 삶에 대해서 복귀했다면 계속 과거를 곱씹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면 저는 영원한 지옥 속에서 살아가는 셈이었을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물론 그런 상황을 겪다 보면은
막 왜 이런 상황을 겪을 거에 대한 생각은 들지가 별로 않았던 게,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제가 어떤 뭐 저는 일단 조울증이라서 뭐 조증 같은 들뜬 사파가 일어나서 병동에 갇히는 신세가 몇 번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왜 계속 병원을 다니고 나는 왜 이런 병에 걸렸는가, 이런 생각을 할 사실 겨를이 없다고 해야 되나, 잘 들진 않아요. 어떻게든 좀 약을 잘 먹어야겠다, 안정되면 일을 해야겠다, 이런 단순한 좀 생각을 통해서 많이 회복을 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문제를 해결해야 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선뜻선뜻 들더라고요. 다만 이제 조금 지금은 전략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이르는데, 무려 몇 년이 걸렸는지 이제 17년도에 진단을 16년도 말에 진단을 받고 9년의 시간 내에 이제 여러 실패를 겪고 나서야 조금은 미래를 좀 더 생각하는 움직임을 가졌던 거죠. 뭐 이제까지 이제 처방이나 상담을 통해서 이런 회복에 대한 방법은 많이 전략적으로 바뀐 지는 좀 됐고, 이제는 일 같은 경우에도 천천히 하지만 좀 전략적으로, 뭐 이를테면 교육봉사를 통해서 얻은 어떤 기회를, 한국어 교원 자격이라는 거를 이제 따서 더 나아가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꼭 뭐 돈이야 지금보다 더 못 버는 상황이 되더라도 해외에 나가서 경험하는 그 맛을 또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 이런 것들로 좀 바뀐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에게 좀 마음에 드는 포인트입니다. 세상은 참 복잡하고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는 반면에 해결법은 오히려 좀 단순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련이 찾아오면 그거를 그저 내 벗처럼 대하면 되지 않나. 윈스턴 처칠, 이제 영국 수상이었던 2차 대전을 승전국으로 만들어준, 영국을 승전국으로 만들어줬죠. 처칠도 실제 조울증으로 추정된다고 보거나 아니면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던 인물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제 우울함이 찾아오면은 검은 개가 찾아왔다고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또 하소연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저에게 찾아오는 고통이나 시련을 그냥 제 친구처럼 맞이하려고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친구는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해답을 찾는 어떤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통 속에서 지혜로움을 찾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가야 할 제 삶의 길이 아닌가 싶고요.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고통이 아니라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만 찾는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보고, 굳이 나은 삶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옥 속에서 헤매는 그런 삶은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당신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명 한 명이 되게 소중한 조회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구독자 숫자가 아니라 조회 숫자 한 분 한 분께 감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뭐 나쁘지도 않고요. 좋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